안녕하세요, 테크일리닉 구샵입니다. 오늘 두 번째 투고를 받아와서 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폰은 갤럭시 폴드 3입니다. 우선 외형적인 특징으로 보면 폰이 상당히 좁고 깁니다. 그런데 이게 좁아서 더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이 길이 자체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접었을 때 좁으니까 굉장히 길어 보이는 거예요. 펼쳐보면 이렇게 상당히 광활해 보이는 액정이 나옵니다. 액정이 괜찮아요. 우선 이 폴드3를 손에 딱 쥐었을 때 첫 느낌은 상당히 무겁다입니다. 지난주에 갖고 왔었던 플립 3가 180g이 조금 넘는 무게고,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V35 같은 경우는 이제 150g이 살짝 넘는 무게,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기종 중에 제일 최신 폰이라고 할 수 있는 V50 같은 경우에는 200g이 살짝 안 되는 무게거든요. 근데 얘는 270g이 넘어요. 상당히 무거워요. 묵직해요. 딱 들어보면 묵직해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피처폰 처음 나왔을 때 그 벽돌폰이라고 하는 그 모토로라 거 말고요, 삼성에서 나왔던 그 벽돌폰들이 있어요. 거의 그 무게인 것 같아요. 이걸로 무거워요. 두 번째 특징은 당연하게도 최신 폰이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램도 12기가나 돼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때 버벅거린다던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 빠르고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펼치면 굉장히 광활해 보이죠. 이렇게 한 화면에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이에요. 웹브라우징을 한다던가, 아니면 요즘엔 또 폰으로도 업무를 많이 보잖아요. 뭐 엑셀 파일을 본다던가 PDF 파일을 본다던가 이럴 때 아주 편합니다. 다만 그만큼 이렇게 펼쳐져서 화면이 커지니까 이 핸들링 조작성에 있어서는 그만큼 좀 마이너스 되는 그런 상황은 좀 발생을 합니다. 벌써 가을인가 봅니다. 매미가 엄청 우네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V35와 폴드3를 같은 화면을 지금 띄운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장점이긴 한데, 제가 플립 3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사용 패턴 중에 가장 많은 게 T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펼친 상태로는 T맵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거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도 거치가 안 되고 이렇게도 거치가 안 되고, 이렇게 보면 많은 정보가 보이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거치가 안 된다는 게 순간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 폴드3의 장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이 전면부 액정인데요. 이 전면부 액정이 단순히 정보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제 화면이 돼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내비가 돼요. 그래서 이 자체로 거치를 하고, 아니면 이렇게 거치를 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내비를 쓸 때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접은 상태로도 여기서도 뭐 웹브라우징이라든가 전화나 문자 이게 다 되니까, 평상시 사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하고, 많은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펼쳐서 사용을 하는, 이거 괜찮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화면을 두 개를 갖고 있는 폰이 V50이 있었잖아요. 지금 V50이 손에 있고요. 여기에 듀얼 스크린도 있습니다. 듀얼 스크린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고, 듀얼 스크린이 부담스럽게 무겁고 크다 라고 할 때는 빼서 이렇게 단독으로 폰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V50, 이건 V50S가 아니고 V50인데요 V50의 단점이 이 전면부 여기를 활용을 못해요. 이게 굉장히 단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폴드3는 펼쳐서도 폰을 쓸 수 있고, 접어서도 여기로 화면을 켜서 이걸로 쓸 수도 있고, 굉장히 장점입니다. 다만 좀 무겁다는 거, 하나가 플러스가 되면 하나가 마이너스가 있듯이 이건 역시 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건 감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2박 3일밖에 안 돼 갖고 워낙 짧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펼쳐서 쓰고 있다가 접을 때 딱히 어떻게 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잘 안 접혀요. 그러면 이 화면을 가운데로 누르든가, 아니면 생각한 게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접히는 부분을 누르던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접힙니다. 근데 보통 쓰다 보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게 밑에 쪽을 누른다기보다는 그냥 액정을 이렇게 누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불안하지 않을까,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플립 3 말고요, 그 앞에 투고 서비스를 받아온 게 갤럭시 S21 울트라였는데요. 제가 울트라를 보면서 이거 카메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얘도 카메라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얘도 지금 그 케이스가 끼워져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케이스를 벗기고 옆에서 보면 카툭티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얘도 반드시 이 케이스를 끼우고 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튀어나와요.
플립 3를 제가 말씀드릴 때 위쪽과 아래쪽의 발열량이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그런 건 없어요. 좌우가 발열이 거의 없어요. 느껴지는 게 없어요. 최적화가 잘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화면 비율인데요. 이 화면 비율이 우리가 쓰는 화면 비율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16:9, 18:9 이 정도인데, 얘는 이렇게 펼쳤을 때 그 화면 비율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단점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게임 같은 거를 할 때 화면 비율에 꽉 안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좌우가 좀 잘린다던가 그런 게 좀 보여집니다. 이 화면은 제가 하고 있는 게임 중에 거의 유일한 게임인데요. 엄청 넓어 보여서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 좌우가 잘린 화면으로 보입니다. 그게 늘 사용하던 화면 비율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약간 눈에 좀 거슬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적응이 안 된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이 펼친 화면 크기가 7인치가 넘거든요. 7인치가 넘다 보니까 이거는 폰 쪽보다는 오히려 태블릿인데 접을 수 있는 태블릿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화면을 이용해서 정보를 많이 볼 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좋아요. 지난주와 이번주 제가 플립 3, 폴드 3 두 대를 가지고 체험을 좀 해봤는데요. 만약 저보고 그 둘 중에 한 대를 구매를 해라 라고 한다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이 폴드 3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이 펼친 상태에서 정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매력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전면 액정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 접은 상태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 또한 장점으로 보입니다. 플립 3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약간 발열 쪽,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적응 안 되는 그 화면 비율, 그것 때문이고요. 예쁜 걸로만 따지면 플립 3가 훨씬 이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용적인 걸로 따졌을 때는 폴드 3가 좀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만 얘도 이제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 카툭티하고 무게인데, 카툭티를 방지하자니 케이스를 씌워야 되는데 케이스를 씌우면 더 무거워지고, 케이스를 벗기자니 카툭티가 손에 자꾸 걸리적거리고,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될지 살짝 고민은 됩니다. 화면 넓고 발열 없고 배터리 오래 가고 앱이 실행될 때 버벅거리는 것 없이 빨리빨리 실행이 되고, 최신 폰이 갖고 있어야 될 건 모두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2박 3일간 아주 짧은 시간 2박 3일간 폴드 3를 사용을 해봤고요. 폴드 3던 플립 3던 최신 폰은 역시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폰 자체에 그렇게 많이 불만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도 기회가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써보고는 싶기는 합니다. 이렇게 2주에 걸쳐서 플립 3와 폴드 3를 투고 서비스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투고 서비스를 신청을 하셔서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개 다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